요즘 뉴스, 보셨나요? 대선 관련 소식들이 막 쏟아지면서, 뭘 봐야 할지, 누가 누군지 헷갈린다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뽑아야 하나,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? 이런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천공스승의 정법 강의 내용인데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자를 보는 새로운 관점,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그 천공 정법 강의 녹취록이랑 관련 요약도 FAQ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, 그리고 국민의 역할이나 선택 기준은 뭘까? 이런 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. 좋습니다.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어떤 명확한 시각을 갖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. 네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자료에서 딱 첫 부분부터 인상 깊었던 게 단순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, 이걸로는 안 된다. 대통령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. 이 부분이더라고요. 아, 네, 그거 중요하게 얘기하죠.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게 뭐 학교 공부 이런 건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그렇죠. 학력이나 뭐 스펙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. 일단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알아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이념,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 뭐 이런 거죠. 역사 이해와 미래 비전 제시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걸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한테 좀 보람을 느끼게 해줄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단순히 욕심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군요. 네.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만 힘들어지고 본인도 좀 안 좋게 물러나게 된다.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. 확실히 단순한 경력 이상의 어떤 깊이를 요구하는군요. 근데 또 재미있는 게 기존 선거운동 방식 있잖아요. 이걸 되게 날카롭게 비판해요. 맞아요. 후보가 직접 막 시장 가서 악수하고 뭐 지지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소위 표구걸이라고 하면서 무식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. 네.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지도자는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구걸하는 게 아니고 위에 서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. 이런 관점이거든요. 위에 서서 빛을 낸다. 좀 독특한 시각인데요. 네. 그래서 이상적인 소통 방식으로 3단계 구조라는 걸 제시해요. 지도자가 직접 발로 뛰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? 3단계 구조요?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?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의 이념이나 비전을 핵심 측근 그룹 있죠. 중간 수장층. 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요. 네.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하부 조직이나 국민들에게 내려가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지도자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고요. 네,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큰 그림, 방향성 이런 걸 제시하고요. 실제 현장 소통은 철저하게 그 조직원들한테 맡기는 거죠.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. 그렇군요. 지도자는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소통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. 그럼 이런 리더십 아래서 국민의 역할은 뭐고 또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요?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. 강의에서는 국민들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해요.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. 네, 이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. 이렇게 강조합니다. 여기서 이치라는 건 뭐 사물의 근본 원리나 순리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이치에 따른 판단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. 그러니까 누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, 또 올바른 비전이나 철학을 가졌는가 이런 걸 좀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. 네.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. 이게 그냥 개인의 주관을 지키라는 의미?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개인의 주체성을 넘어서요. 국가 전체에 안정하고 직결된다고 보는 거예요. 국가 안정과요? 네, 국민 개개인이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논리죠. 아하!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같은 걸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의 각성이 중요하고 이게 심지어 3차 대전 같은 큰 위기를 막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. 스케일이 상당히 크죠? 정말 거시적인 관점이네요. 그 자료 중에
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. 예를 들면 만약에 조기 대선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요? 네, 있었습니다. 그 부분은 만약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. 그쵸.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. 네. 그래서 업무 연속성,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또 복잡한 국제관계를 잘 조율할 능력,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본 거죠. 그래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기도 했고요. 네. 당시 자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요건에 좀 부합한다,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시점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그 자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. 맞아요. 저희는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뭐 동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. 네, 맞습니다. 중립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요. 그럼 마지막으로요.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권하고 있나요? 현 상황을 충체적인 욕심이 드러나는 혼란기다, 이렇게 좀 진단을 해요.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기다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혼란기다. 네, 그래서 섣불리 막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하기보다는 각 인물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걸 좀 주의 깊게 관망하면서 지켜봐라, 이렇게 제안합니다. 아, 당장의 선택보다는 신중한 관찰과 판단이 필요하다. 이런 메시지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천공 강의 내용을 통해서 본 지도자 선택,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이미지 너머의 자질, 그리고 비전을 이치로 판단해야 한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의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강의에 보면 백성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한다,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네, 있었죠.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투표만 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리더십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은 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